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구만. 켜진 거 보니까. 야, 차다 차. 제가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구경하러 갑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정말 기대가 되죠? 저는 항상 그 오피스텔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오피스텔은 진짜 좋아. 구조도 다양하고 미래 가치도 있고 거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오피스텔 할 때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 엘리베이터 막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쾌적하고, 여기랑 좀 떨어져 있는데도 가장 비싸거든요. 그 오피스텔이 주변 오피스텔 대비해서 훨씬 비싼데도 인기가 많고 가장 거래가 잘 되고 잘 지은 오피스텔이다. 워낙 대단지기도 하고. 몇 채 가지고 계세요, 그 오피스텔? 어제 세보니까 8채. 거기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 중에 장기 보유로 갖고 가는 물건이에요. 방송에서는 단타매도 뭐 경매로 낙찰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실 갭 투자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데고, 그걸로도 이제 돈을 좀 벌었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1500세대예요. 정말 흔하지 않고, 분당 쪽에는 조금 있기는 해요. 1000세대 넘는 오피스텔이. 예전에 살았던 이제 정자동의 백궁동향 파라곤이라고, 또 거기는 완전히 초역세권.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뭐 주차 대수 이런 게 좀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하면, 입지는 가장 좋은데 비 와도 비 안 맞고 바로 역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자역에. 판교 테크노밸리도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수요나 이런 거는 계속 많아지고 있죠. 다 평형은 비슷해요? 제일 작은 것만 갖고 있어요. 거기가 큰 거는 방 4개짜리도 있거든요. 1.5룸부터 3룸, 2룸 다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오피스텔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좀 많이 살고 있고, 아예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분양했을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분양 때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18년 때 샀고 2007년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연식이 17년 됐으니까 오피스텔 치고는 꽤 됐는데, 관리를 잘해서 17년 차로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는 1.5룸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사각형 안에 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방이. 원룸이면 보통 시세가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2억 8천에 사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7천, 6천 막 이렇거든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6년이 지나도 1, 2천, 뭐 2천, 3천 오르거나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커피 먹지 마. 나도 싫어! 그거 제가 매수할 때 세금 빼고 투자금이 갭이 뭐 1000만 원 뭐 이랬거든요. 1000갭으로 너무 갭 투자 같긴 한데, 1000갭으로 이제 취득세가 더 비쌌죠. 취득세가 4.6% 뭐 5% 이렇게 하니까 취득세를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내고 갭 1000 해서 3000만 원 투자금으로 시세 상승은 1억 넘게 올랐죠. 경매 단타 매도로 치면 수익률이 300% 이렇게 되는 거죠. 3천 투자로 1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단타는 단계 파는 거고, 이거는 제가 5년 동안 갖고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환산하면 좀 작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3억 7천에 네, 3억 6천. 큰 원룸인가? 전용 면적으로 치면 거기가 22평형이니까 전용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전용 11평, 12평. 62평형까지 있습니다. 62평형은 이제 방 4개. 한창 높았을 때 4억 4천까지 갔고요. 떨어져서 최근에 2024년 3년에 3억 7천 정도. 어쨌든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하니까 갭이 어쨌든 붙어있기 때문에 팔아도 제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갭밖에는 없죠. 거의 플러스 양도세까지 내면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매력이 별로 없는 거, 얘는 갖고 가면서 계속 전세가 올려받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전세 다 맞추신 거예요? 전세다. 여기는 내놓으면 거의 바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되게 풍부합니다, 여기요. 사실 여기 또 전세가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KB 시세가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 잡아가지고 시세보다 좀 낮게 잡혀서 보증보험 때문에 3억 2천. 원래 시세대로면 3억 3천, 4천까지 가는 건데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지금 그게 눌려져 있어요. 이게 빌라랑 똑같아. 빌라 126%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KB 부동산 시세 하위 평균을 따지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되게 보수적으로 잡히면서, 왜냐면 작년에 또 워낙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오피스텔도 영향이 있거든요. 상승장을 경험하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하락기가 오면서 그 보증금 올렸던 거를 다 저도 빼주기 시작했거든요.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근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니라 8채잖아요. 곱하기 8을 하니까 2억, 3억 이런 돈이 되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현금 보유를 일정 금액을 하면서 이거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도 이런 물건들 경매로 많이 던졌을 것 같아요. 리스크 감안을 해서 현금 보유를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지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자산이라는 거는 올랐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빼주는 금액 장기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내가 감안하지 않으면 이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하락기에 오싹했죠. 3개월마다 거의 그 만기가 막 도래하는데 3개월마다 뭐 3천만 원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이 있는데도 그 빠지는 게 숭숭숭 빠져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준비 안 해놨으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 물론 방법을 또 찾았겠지만 뭐 요즘 뭐 전세가 빠지는 만큼 못 돌려주면 그만큼 뭐 월세를 임차인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걸 대출받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잖아. 임차인한테 손을 벌린다라는 거는 내가 그 자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다 해결을 하면서 최근엔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그걸 또 저는 어쨌든 알고 있었으니까 잘 버티면 장기적으로는 또 오르는 시점이 올 테니까 잘 버텨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도 몰랐으면 그냥 너무 힘들기만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제가 2018년에서 19년 말까지 이 1년 반 정도 동안 8채를 아마 다 매수를 했을 거예요. 경매로 싸게 받은 거, 돈 모은 거, 그렇게 해서 전세가 올려 받은 것도 있고 경매로 받았던 거. 경매 투자를 꾸준히 했던 거에서 경매로 싸게 사서 매도를 한 것도 있었고, 그중에서 전세가를 올려 받으면서 그 돈이 이제 세금 없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걸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한 거죠. 장기적으로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고 오르는 게 거의 확실한 동네니까, 분당구 정자동이라고 하면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동네니까 그런 거를 일부 투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계속 투자를 했었고. 재투자하신 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 동안, 근데 벌써 이것도 6년이나 지났네. 그러네, 벌써 6년 지난 것도 있고 4년 지난 것도 있고. 근데 장기 임대 사업자 하면은 장기 보유하면 팔 때 세금 혜택이 네. 커요? 양도세 감면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부분도 좀 있고. 8년 보유하고 파는 거니까 세율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70%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과세로 들어가서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서 또 감면되고.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예전에 한창 좋을 때는 종부세에서도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는 종부세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게 없어진 상태였고, 그게 아마 2018년 그쯤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뭐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혜도 있었고, 그때 한창 임대사업자 하라고 막 장려하던 시기여가지고 국가에서. 가서 입지나 단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무슨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진짜 내가 봤던 오피스텔 중에 단지 관리를 제일 빡세게 하는 단지예요. 주차장도 페인트도 새로 칠했고요, 저번에. 주변 상권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진짜 천장고가 높아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오피스텔 살면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이따가 한번 세볼게요.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네, 농담 아니고 이거 시그널이야? 이 오피스텔 다 이래요? 다 이렇지 않지. 여기만 이래요. 저도 오피스텔 진짜 많이 보러 다녔는데 여기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아래 지하 주차장도 가보면 주차장 청소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고 음악도 계속 나오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단지예요. 엘리베이터 대수가 일단 여기가 물론 이제 대단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 오거든요. 하나 누르면 5개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딱 지정이 되는 거죠. 띵동띵동 소리 나는 게 그 백화점에서 운영되는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 하나만 누르면 다 눌리고, 그만큼 이제 관리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저렇게 힘을 쓰면 관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대단지잖아요. 1500세대이기 때문에 1500세대로 나누면 그 부담이 크진 않거든요. 여기는 진짜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도 정말 주차 대수가 1500세대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1600개 정도 되거든요. 세대당 한 대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하철역이 바로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호텔 같아요, 호텔. 그렇죠. 이 층고가 너무 높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이렇게 잘 짓고 입지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왜냐면 1.5룸 오피스텔 하면은 또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예외거든. 왜냐면 이렇게 아예 호텔처럼 짓고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는 호객노노만 봐도 한번 들어오시면은 뭐 이사 안 나가려고 하고 아예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장기 보유 그리고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모든 게 시세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일단. 여기 보면은 세대 학원이라든지 뭐 병원들 이런 것도 다 있고, 입주민 전용 놀이방, 헬스클럽, 이것도 아마 헬스장일 거예요. 무슨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네. 놀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 자체가 여기서 한 블럭만 가면 저기가 파크뷰라는 단지예요. 저기는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이 거의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입지랑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나가면 바로 이제 산책할 수 있게 이제 탄천.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오피스텔 하면은 상권들이 많이 죽어있는 단지들도 있는데 여기는 다 만실이고 그만큼 임차도 잘 되고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상권 자체가 다. 일단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점, 여기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주민센터 있고 뭐 도시 약간 서울 쪽 너무 시끄럽다 하면은 좀 분당 쪽에 나와가지고 한적한 데 살고 싶어 하거든요. 상권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고 단지 입지 자체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건 바뀌지 않는 입지인 건데 이 입지 자체가 워낙 좋고 이 분당이라는 동네 자체가 임차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일자리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고 네이버 본사, 두산 본사, SK CNC 그리고 좀 나가면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각종 IT 회사들의 본사들이 있죠. NC소프트, 뭐 넥슨 이런 게임 회사들 그런 데들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집을 찾아보겠죠. 돈을 잘 번다는 대기업에서 본사를 이전할 정도면 특히 최근에 두산 본사가 여기로 이전을 했는데 그만큼 이 분당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여기에 값어치를 그만큼 두는 거죠. 수많은 본사 후보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남도 있고 뭐 서울, 중구 이런 데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 온 거는 사실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분 정도 걸려요. 정자역에서. 다른 오피스텔들이 역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멀어 보이는 건데 여기도 절대적으로 먼 게 아니고 8분이면 충분하죠 사실. 네. 그 오피스텔 우리 지금 기회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갭으로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됐으면 전세가가 3억 4천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3억 2천까지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걸 취득하실 때 갭이 커져 버렸습니다. 매매가는 저 위에 3억 8천, 7천 이렇게 찍히는데 전세가 3억 2천이니까 갭으로 가려면 6천, 5천 이렇게 들고 취득세가 일단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전세가가 좀 올라서 갭이 줄어들었을 시점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사두면은 사실 막 떨어지지는 않을 입지입니다. 항상 전세를 8채를 제가 굴리고 있으니까 전세를 맞출 거 아닙니까 새로? 내놨을 때 전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까지 거래 안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3달을 기한을 주고 매물을 내놓는데 전세 계약이 됩니다. 그만큼 임차 수가 되게 풍부한 동네예요. 취득세 12% 걱정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 세율이잖아요 오피스텔은. 정자동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가장 가격도 높고 가장 선호도도 높은 오피스텔이에요. 그 많은 오피스텔 중에 결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 단지 한 15개를 갖고 있고 큰 누님이 한 7채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한 30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정간에가 지금 여기 30채가 근데 아버지는 예전에 그런 말도 했는데 여기 한 동을 사는 게 목표다 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모았던 돈을 몽땅 여기에 갭 투자로 투자한 게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면서 경매 투자도 하면서 갭 투자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부터 갭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첫 시작부터 갭 투자로 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전세 끼고 투자한 것들에서 좀 손실이 난 거를 제가 경매 투자한 걸로 메꾸기도 했고 분위기가 항상 반대거든요. 갭 투자가 좋았을 때는 경매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이래요. 완충작용을 해서 저는 2가지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첫 집을 사서 낙찰받고 전세를 올려받고 풀피를 맞추고 이거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그 돈을 일부 재투자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장기 투자로 8년 이상을 묶어두는 거고 그것도 벌써 4년 이상을 보유를 해서 5년 보유한 것도 있고 그 장기 임대 사업자의 의무 기간도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8년이 아니라 더 갖고 갈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전세가를 올려받는다는 게 매매를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 차익만큼을 이제 미리 받아두는 거거든요. 굳이 전세가 오르는데 팔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서 여기는 수요가 계속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도 되냐라고 말하면 저희는 지금 사고 있지는 않아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이걸 돈을 벌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사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예요.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수익률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버틸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분당 여기에 대장 아파트 3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좀 파크뷰 아파트라고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미리 사놨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 오피스텔이라고 다 시세가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하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또 시세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기회를 잡았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임장하시면서 오피스텔이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이런 정도 관리랑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갭 투자일지라도. 고생 많으셔. 부동산 안 가도 되나? 그냥 또 주변 얘기 듣고 뭐 여기가 왜 좋은지 이런 거 듣는 거겠죠.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관양동이 어디냐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종 관공서와 기업과 법무사 사무실, 세무서 그리고 평촌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당연히 경매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왔겠죠. 오늘 보실 물건은 주택은 아니고 오피스텔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튜디오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판단하는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보러 현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이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 왜 오피스텔을 그동안 제가 강조해왔고 오피스텔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에게 취득세 중과가 없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택수합산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재산세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제가 여러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계대출이 꽉 차셔서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는 사업자 대출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택에 비해서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좋은 오피스텔이란 무엇이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이제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 임차 수요가 뭐 사업자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든 그런 이제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 되고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입지 부분에서 역세권이랑 오피스텔과 주택은 상관없지만 뭐 빌라나 이런 거는 여기랑 멀어도 어느 정도 이제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주의 성격도 있지만 업무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역세권과 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나중에 가격 상승이 됐을 때 가격 상승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룸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는 한계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입찰 전략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자는 게 이제 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차 수요 풍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자리,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할수록 여기 우리 오피스텔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게 오늘 보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를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 아까 관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너편 이따 가서 촬영을 하겠지만 건너편으로 가면 큰 대로변이 있고 양옆으로는 각종 이제 빌딩들 그리고 빌딩들 안에는 이제 법무사무실이라든지 뭐 세무서 뭐 사기업들 여러 기관들이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 그 건너편에는 이제 4호선 평촌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촌역 주변에는 각종 먹거리, 카페, 뭐 놀거리 등이 굉장히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 건너편 기준으로 해서 각종 관공서가 여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물건 입찰하실 때 입찰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옆에는 수원지방검찰청도 옆에 자리 잡고 있고 소방서 그리고 교육청 그 옆에는 안양시청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 공무원분들이 가족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싱글로 살고 계신 분들 이 주변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각종 주택들을 찾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A+ 또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이 뭐냐? 관양동에 있는 효성 인텔리안이라는 오피스텔을 보러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은 전용으로 24평이고요. 감정가 3억 7,6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권리분석 전혀 이상 없고 보존 등길 지어진 지는 지금 한 약 20년 정도가 된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딱 보기에는 2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밖에 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따 내부도 한번 촬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24평이기 때문에 구조로 보면은 방 3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좀 넓게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거의 매매가, 전세, 월세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건 5월 달에 2억 9,500에 매매 실거래가 있고요. 이건 정말 싸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보증범위 한도가 되는 기준은 공시지가 126%가 아니라 KB 시세가 있으면 KB부동산 시세의 매매 하위 평균을 따라갑니다. 그게 3억 2천이에요. 3억 2천보다 지금 훨씬 낮은 2억 4천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지금 전세로 매물이 3억 2천 그러니까 보증범위 되는 한도에 딱 맞춰서 매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로는 3억 4천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매물이 지금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많으면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매매할 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매물이 매매 하나, 전세 하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로 내놨을 때 또는 매매로 내놨을 때 거래가 빨리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싸야 좀 더 거래가 빨리 될 겁니다. 총 세대수, 오피스텔 세대수
대수는 224세대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4대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대수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면은 여기가 공용 면적으로 19평형부터 51평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47평형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50에서 60%이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47평형이지만 전용 면적은 24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세 매물은 2천에 130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월세 시세는 2천에 1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는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면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핵심지 인근에 붙어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나 여기에 아예 사업장을 매매를 해서 내고 싶으신 분은 아예 사서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매가 어렵다고 했던 건 정말 역과 거리도 멀고 그냥 주택단지의 가운데에 있는 떡하니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정말 주거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4.6%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주거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로 어차피 매수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뭘 사든 4.6%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 좋은 데는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적도 그냥 원룸 사무실이 아니라 방 2개, 전용 면적이 24평이나 되기 때문에 2억대 이걸 사서 24평 면적에 내가 사업장을 꾸릴 수 있다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가보다 지금 굉장히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지 않나, 특히 다주택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주변 보니까 여기 관공서 뒤쪽으로 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고, 제가 봤을 때 대략 어림잡아서도 한 10,000세대는 넘어요. 그래서 배우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 일자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랑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A+급이라서 매매가 안 되고 전세가 안 나가고 월세가 안 나고 이런 상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뭐 부동산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한번 저 앞쪽으로 가가지고 평촌역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주변을 보시면 각종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와 있고, 저쪽에 각종 이제 식당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내부도 이제 촬영을 해보겠지만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해가지고 세무서라든지, 왜냐면 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무실 또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사무실을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남동 쪽으로 4호선 평촌역이 있는데, 평촌역 기준으로 했을 때 그 4호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뭐 예시로 들면 평촌역에서 한 8정거장만 가면 사당역이 나오고, 사당역부터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들어가고 동작역, 이촌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이렇게 해서 서울의 핵심부를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4호선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고요.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저 평촌역 인근에는 각종 출퇴근 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M버스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강남역 가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역 가는 버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평촌역 일대 강남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아파트 단지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촌역 그리고 출퇴근 버스까지 접근성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게 단순히 일자리가 근처에 있어서만도 아니고, 평촌역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10호인데 여기 지금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여기는 이미 사업장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체국 등기 스티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지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실인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 여기 3층까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세무사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4층부터 15층까지, 제가 알기로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 10층짜리 오피스텔이고, 한번 10층 올라가서 그 문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세대수 대비해서 풍부하게 있어서 이게 멈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올라가 볼게요. 가시죠. 보시면 이제 이전에 팍스코리아라는 사무실로 썼던 것 같은데 그 우체국 등기로 온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짐을 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리소 가가지고 관리비는 얼마나 밀려 있는지, 관리비도 우리는 일부만 인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입찰할 때 입찰가에 반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뭐 이 벨이나 전기나 이런 건 아직 안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반응이 없고요. 저기 보시면 가스 밸브가 지금 어쨌든 아직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누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910호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세요?
임장 왔을 때 누수나 이런 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하자 제일 큰 게 이제 누수, 물 잡는 거거든요. 돈도 제일 많이 들고. 낙찰받고 나서 파악이 되면 굉장히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꼭 파악을 하고 입찰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근데 안 계시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관리실에 물어봐도 돼요. 누수 같은 거 있으면은 또 관리실에 또 신고하고 뭐 하기도 하니까. 보시면 주차장도 지하 5층까지 있어서 주차 대수도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보니까. 안녕하세요. 1010호 그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왔는데 관리비가 혹시 얼마나 밀려있나요? 그럼 매달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같은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밀려 있고, 왜냐면 안에 비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공용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엘리베이터비라든지 건물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 한번 여쭤보러 부동산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위에 1010호 경매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무슨 시세요? 매매는 요즘 되나요, 오피스텔이? 매매는 뭐 거의 한 3억에서 3억 아. 4천 사이. 3억 4천 사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매매로? 뭐 손님들이 좀 있나요, 그래도 주거용으로? 아니 나오는 건 있어요, 손님.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아, 전세는 얼마 정도로 뺄 수 있어요? 보증금은 3억 2천까지. 예.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시세가. 아니 뭐 내가 다 받고 싶으면 다 받는 건데. 또 처리가 싹 잘 돼 있는 집은 네. 3억이 나온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안 되고 있나요, 계약이? 밑에는 한 3억 2천 정도. 마무리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물건 임장 다 마쳤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부동산 인터뷰한 거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전세는 잘 받으면 3억, 2억 9천까지 내놓으면 정말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매매가는 그거에 약 2천만 원 플러스인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쭤봤을 때 매매가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예 안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입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도 추정이 되고요. 제가 오피스텔 매매 안 된다고 했던 건 정말 이제 역과도 거리가 멀고 일자리도 없는 그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거래가 요즘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투룸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3인 가족까지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다.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여기랑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120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게 시세 조사가 명확히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동산은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단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보다는 무조건 싸게 받아야 됩니다. 막 2억 후반까지 쓰시면 절대 안 돼요. 2억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2억 한 6천 정도까지 입찰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억 6천에 낙찰받고 각종 비용들 내고 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억 9천에 전세를 맞춰도 풀피 한 1,500에서 2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걸로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월세로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출이 잘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집 아까 보셨지만 공실 상태, 오랜 시간 공실 상태고 300만 원 정도의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건 참고해서 대부분 공용 관리비니까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입찰가는 무조건 2억 7천 이하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저는 또 이제 경매 물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 또 안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양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입지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지만 경매 물건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볼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센텀플레이스라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대수로 치면은 약 80세대 정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긴 지금 물건이 8개가 나와 있습니다. 8개가 나와 있고 4개는 이미 낙찰이 됐고요. 8개가 이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기준점을 하나 잡을게요. 저는 이제 B동 1301호를 본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초 감정이 3억 2천에 됐고요. 그게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2억이 얼마나 싼 가격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용 면적 14평,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존 등기일이 21년도예요. 그래서 지어진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 거의 신축급에 속하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공사가 대항력을 승계했으나 이 대항력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권리 분석이 깨끗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증공사에서 각 지역으로 여러 물건의 입찰을 하고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찰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공사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 입찰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보증공사가 안 하는 지역, 안 하는 물건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는 물건도 그 중에 하나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은 현재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기도 안에서는 이제 부천 쪽에 집중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물건 또한 지금 권리 분석은 안전하지만 물건이 8개가 나와 있고 허그 보증공사에서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했고요. 전용 면적 14평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범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건너편, 여긴 지금 남쪽으로 나온 건데 북쪽으로 가시면 대단지 아파트들,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 대단지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너무 역과 가까우면 또 도로가 복잡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만 주택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자녀를 키우고 조용한 곳에서 사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까지 거리는 또 10분밖에 되지 않고, 10분만 나가면 이제 범계역이 있는데 범계역에는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뭐 수련관, 그리고 동안구청, 각종 관공서도 밀집돼 있습니다. 당연히 먹거리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도 범계역 주변으로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우리가 위치한 여기는 조용하나 좀만 나가면 바로 번화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을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피스텔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도 잘 선별을 할 줄 알고 이 선별된 거를 투자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잘못 투자하시면 큰 돈이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보는 좋은 오피스텔의 조건은 일단 여기랑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주거용으로서 어쨌든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주택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랑 붙어 있음으로써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룸이면 안 되고요.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구조여야지 나중에 엑시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물건도 방 2개에 전용 14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3인 가정까지는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물건은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지만 구조도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범계역 4호선 범계역은 타기만 하면은 서초에 속하는 사당역까지 약 9정거장, 시간으로 치면 30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바로 서초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범계역 주변으로 각종 이제 광역버스라든지 M버스의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타면 뭐 서울역, 강남, 뭐 홍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촌, 안양 쪽에 굉장히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은 아파트에 들어가시겠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소득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대체 수단으로서 이런 오피스텔에 또 들어오기도 하시거든요. 매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전세 월세는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입지가 어떻고 뭐 그런 것보다 가격을 싸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경쟁이 낮아야 되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유찰이 2번 되기는 했으나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8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 선택을 이 8개 중에서 선별을 잘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8개 물건 중에 지금 유찰이 4번 된 거 있습니다. 지금 A동 701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이 불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 501호 피독션상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자세히 제가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위반 건축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5층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위반 건축물이 없다고 판단하시오니 안전하게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세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는 월세 1000에 100에 12층이 지금 같은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로는 3억 1000에 나와 있는 게 매물이 12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같은 매물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래 기준으로는 5월에 3억의 거래가 있었네요. 우리 면적으로 해서 47제곱 전용 면적으로 해서 3억 500에 10층이 실거래가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오피스텔을 볼 때 반드시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공시지가 126%, 여긴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 126%를 따라갑니다. 보증보험의 한도가. 여기에 공시가가 2억 3천이기 때문에 126%를 곱하면 2억 8,90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이 2억 8,900까지 되는 물건이 지금 가격이 얼마가 돼 있냐면 2억 5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의 갭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2억 8,900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2억 한 중반까지는 전세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볼 텐데, 어쨌든 보증보험의 한도가 훨씬 더 높게 돼 있습니다. 최저가보다. 당연히 최소한 매매가는 이 보증보험 126%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억 후반 정도까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부동산에 질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장에 나왔으니까 주변 입지적인 거 한번 확인을 하고 물건 브리핑을 한번 드려봤고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저 뒤편이 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B동이거든요. 보시면 A동, B동 두 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B동인데, 당연히 여기는 지금 북향이건 남양이건 어느 정도 개방감은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막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양이면 해가 더
잘 들어오겠죠. 여기가 남양인데 여기 지금 시래기 있는 쪽이 B동의 1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참고하실 건 남양 내가 좋은 물건을 받고 싶다 하면은 B동의 1호 라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좋은 물건에 또 입찰 경쟁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격을 더 싸게 받을래 하면 1호 라인을 하시면 안 되고 3호 라인, 4호 라인으로 선택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변을 한번 보면서 여기 특징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오피스텔 치고 주변 막고 있는 고층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A동 입구, B동 입구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그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 좀 약간 고급진 자재로 이제 금색 테두리로 해서 잘 해놨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지만 너무 이제 사무실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딱 봐도 이제 주거 공간인 것처럼 보이죠.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놀랐던 건 이제 주차 들어오는 차단기부터 해서 주차장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일단 분리수거 쓰레기장도 청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올 때 차단기가 웬만하면 있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임차인분이건 매수자분이시건 실거주 하시는 분이 차 없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차단기가 없으면 외지인들이 막 주차를 하거든요.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단기가 있는 거는 또 집을 매수하시는 분, 임차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들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차단기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보통은 오피스텔 하면은 주차를 어디 하죠? 기계식 주차가 보통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기계식 주차를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주차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1층부터 해서 3층, 지하가 아니라 지상 3층까지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식 주차면 이거 넣어야 되고 뭐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내 차 빼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그냥 들어와서 주차를 1층에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한 층 더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로얄이라고 봤던 B동 1호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B동 지금 501호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B동인데 1호 라인의 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복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임장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관리사무소에 지금 연락처가 여기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적어 놓으셨다가 관리비라든지 이제 세대 전출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임장할 때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5층에 내렸고요. 보시면 B동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4개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호, 4호, 3호, 2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향은 바로 여기 좀 동떨어져 있는 1호 라인입니다. 자, 1호 라인은 도면도를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실 쪽이 이제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실외기 있는 쪽이 바로 B동의 1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지금 1호 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호 라인들은 남쪽을 보고 있고 트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 개방감도 훨씬 좋을 거니까 그게 당연히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다른 호실 지금 여기는 경매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부착물들이 지금 붙어 있고 물론 이거는 관리실에서 붙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도시가스도 지금 요집도 안 떼져 있고 요집도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건 아마 전출을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매로 이미 넘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법인은 아니거든요. 소유자가 법인은 아닌데 개인 투자자가 여러 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경매로 넘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우편함을 보면 우편물들이 경매로 지금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호실들이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여기서 우리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리면 바로 왼쪽으로 오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거 되게 편리한 거거든요. 지하 주차장보단 저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하는데 바람이 잘 통해서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 더움의 정도, 온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아무래도 그 차량에 나오는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창문도 옆에 달려 있죠. 그래서 환기가 잘 돼서 훨씬 더 온도가 쾌적해요. 물론 낮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군데군데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고가의 차량도 지금 주차가 아마 같은 차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페라리 그리고 벤틀리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좋은 차가 있어가지고 저도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왔고 일단 이 정도로 임장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결국 시세가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했던 가격은 손품으로 조사한 저만의 이제 시세 조사 방식이고 전세가의 기준이 되는 보증법 그리고 매물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입찰가를 작성할 때 참고할 뿐이지 그게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그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고 확인을 받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매매가 될까? 예를 들면 뭐 2억 8천이면 매매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입지와 가격인 건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주거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편이고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아파트처럼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격만 괜찮으면 매수세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주차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조경도 좀 잘 해놨고 개방감도 좋고 구조도 원룸이 아니라 투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세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로 조사해보기로 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가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훨씬 더 안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가 작성하실 때 단순히 이제 2억 8천에 매매가 돼요, 그걸 믿고 뭐 2억 6천 이렇게 좀 근접하게 쓰지 마시고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보다도 충분하게 싸게, 그러니까 전세가 예를 들면 2억 8천까지 된다면 뭐 2억 6천 이하로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매가 안 되더라도 전세만 놔도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돈이 남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세가 수준으로 받으면 거의 이제 시세랑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마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입찰해서 8개 물건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받아 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랑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빌라도 입찰 경쟁이 꽤 많이 붙어요. 특히나 요즘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게 빌라 이제 바닥 찍었나? 빌라 물건을 뭐 투자자들이 막 싹쓸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사에 나오는 그 지역은 빌라의 어떤 지역의 빌라냐면 이제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 서울 지역의 빌라는 이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경매로 입찰하기 싸게 받기에는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 주변으로 보셔야겠죠. 그게 이제 허그도 입찰을 안 하고 충분히 가격이 내려와 있고 물건도 많이 나와 있는 이 안양 쪽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조사를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또 돈 버는 기회에 또 한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장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이제 제가 이제 전화 조사한 거 녹취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입찰하시고, 낙찰 받고 매도까지 만약에 하셨다 또는 풀피 전세를 마쳤다면 저한테도 꼭 오셔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호계동 센터플레이스 보고 있는데 네네네. 전용 14평짜리 매매로 나온 거, 네네네. 거기에 이제 경매로 나온 게 있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 요즘 오피스텔이라 매매가 잘 되나요? 매매는 잘 안 돼요, 사장님. 아, 손님 많이 안 오셨었죠? 네네. 매매는 아예 문의 없고요. 네. 월세가 좀 문의가 좀 많아요. 아, 월세. 전세 말고. 전세도 보증보험이 126% 하면 2억 8천까지 되던데. 보증보험은 지금 2억 8,600인가, 호실마다 네. 기준시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맥심 2억 8천 정도 맞추면 되긴 될 텐데요. 네. 젊은 사람들은 2억 8천까지 맞추려면은 차라리 그냥 아파트로 가시고 말아요. 아, 한 얼마 정도로 적정하게 보세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가려면 2억 한 5천, 6천? 2억 5천, 6천? 네. 네. 월세로 하면은 뭐, 보증금 한 2천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받나요? 한 2천이면은 네. 한 100 정도? 2천에 100.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보고 네네. 연락 다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디를 가고 계시죠? 저는 이제 수원시청 쪽에 경매 물건이 27개가 나왔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27개나 나오는구나, 요즘에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여전히 매매가나 이런 게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한창 비쌀 때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던 건설사들의 오피스텔들은 더러 좀 대량의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경매로 싸게 취득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 위해 또 조사를 가고 있습니다. 27개가 나와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려도 그렇죠.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없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가격대가 소액으로 하기 너무 좋고, 물론 이제 단타매도는 어렵겠지만 전세보다 싸게 사서 낮아진 전세 126%보다도 더 싸게 공시가 수준이라든지 거기서 110%까지, 그 전제는 이제 126%까지 전세가 지금도 맞춰진다는 전제 하에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되는지. 그게 된다면 110% 공시가 수준으로 입찰 한번 해봐도 되겠다. 왜냐면 지금 한번 유찰이 됐는데도 공시지가의 한 105% 정도 수준 되네요. 105% 수준이면 뭐 나쁘진 않아가지고 최저가 찔러보기 각? 27개니까 분명히 이 중에 여러 개는 제 생각에 한 번 더 유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피스텔의 관심도가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개 되는 분은 또 여러 개를 찔러봐도 되겠다. 왜? 취득세가 동일세율이니까 얘는. 매매가는 사실 뭐 기대 안 하고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볼 거고, 임차수는 뭐 조사 그것도 안 해봐도, 왜냐면 여기가 입지가 수원시청역 도보 3분인데 수원시청역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역 다음으로 상권이, 수원역에는 회사는 잘 없거든요. 술집, 뭐 모텔 그런 데들인데 수원시청역에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남부 담당하고 있는 허그 보증공사, 제가 허그 굉장히 많이 깠는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서 서류 제출할 일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뭐 각종 관공서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고. 27개가 나왔으면 어쩌다가 나온 걸까요? 신축인가요? 신축이죠. 22년도에 지어졌어요.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막
급격하게 떨어지던 시기죠. 특히 오피스텔은 더. 그러면 명도로 안 해도 되나요? 살고는 있더라고요. 안 팔리니까 급하게 이제 월세나 뭐 전세로 맞춘 건데, 그 중에는 또 전세 금액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도비나 이런 협상비가 좀 들어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꺼려지시면 그냥 월세 최우선 변제금 받으시는 분이 살고 있는 물건에 입찰 한다든가. 엄청난 눈치 게임이겠군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그냥 피해 보는 분이 계셔도 경쟁이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런 집이 이사비를 좀 드리는 게 낙찰가를 더 비싸게 하는 것보단 더 싸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 300만 원 드리는 게 안전한 물건은 낙찰이 한 1000만 원 이상은 더 비싸게. 그럼 1000만 원과 300만 원 뭐가 더 저렴해요? 300만 원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저라면 어려운 물건에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인프라가 있잖아. 법무사님도 계시고 뭐 세무사 다 계시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걸 활용해서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위험한 걸 더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더 싸게 받았으니까 네. 또 이사비도 넉넉하게 챙겨. 그렇죠. 아주 훌륭해요. 세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따 가서 한번 보시죠. 또 현장에 와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물건 소개를 좀 드리자면, 수원시청역 바로 초역세권에 신축 오피스텔 27개, 원룸형도 있고 1.5룸형도 있습니다. 구조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분석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 전체가 공동담보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유찰이 여러 번 되면 내가 낙찰받은 물건의 배당기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유찰이 무한 유찰되고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차이로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24번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용 7평입니다. 7.28평이고 감정가 1억 9천짜리가 한 번 유찰이 돼서 1억 3,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 같으면은 한 번 유찰이 됐지만 이 중에서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면, 가격이 메리트 있다는 건 전세가를 뭐 예를 들면 이 물건 1억 5천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입찰을 해볼 것 같아요. 최저가에. 지금 최저가에 찌르는 게 낫지,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49%가 된다? 그럼 10명씩 몰립니다. 그럼 결국 또 70%가 훌쩍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존 등길 22년도, 그래서 지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신고된 게 전혀 없어서 무상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채무자 관계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입찰을 하면 되고, 구조상으로 보면은 우리께 24번 물건 1205호입니다. 그래서 1205호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거는 1.5룸, 방이 별도로 하나 있는 거, 원룸인 것도 있으니까 잘 보셔가지고 입찰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오피스텔로 돼 있고 뭐 위반건축 소재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입지를 보면 수원시청역 바로 3분 거리에 있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그리고 수원시청역 인근으로 해서 제가 아까 차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메가박스부터 해서 뭐 홈플러스, 각종 관공서, 식당, 먹거리, 카페,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술집, 음식점들. 오피스텔은 사실 상권에 붙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싱글들이 직주 근접, 또 접근성으로 이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접근 자체가 단타 매도보다는 임대이기 때문에 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수원시청역에서 내교역 지나서 수원역까지도 두 정거장이면 이제 바로 수원역까지 도착을 하고, 그럼 1호선이라든지 GTX 노선까지 탈 수 있겠죠. 실거래 기준으로 23년도 3월에 전세가 거래가 하나 있었네요. 1억 5천에 거래가 하나 있었고, 우리 거가 전용 면적으로 7.28평이라고 했는데 제곱미터로 치면 24제곱이에요. 근데 16제곱미터가 1억 5천에 실거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공시가 126% 보증보험 되면은 무조건 그 가격 최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6%가 우리께 1억 5,300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1억 5천 작은 평수인데 큰 평수를 1억 5천에 전세를 주면 당연히 금방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최저가가 1억 3천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 봐도 2천만 원 플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취득세 4.6%와 뭐 명도비를 감안했을 때 7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법무비, 뭐 이사비 합쳐서. 이걸 주거로 하든 사업자로 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보증보험, 전세대출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집 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놓으면 아마 바로 나가지 않을까. 가격이 중요하지.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LH라든지 기관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에 해당이 많이 돼요. 일단 뒤쪽에 우편함을 보시면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분양을 2022년도 말쯤부터 시작을 했고, 가격이 한창 빠졌으니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을 거예요. 급하게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로 세를 맞춘 것 같은데, 이 우편함을 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지를 다 수거를 하는데 보시면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공실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촬영을 하면서도 소음이 있는 게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조용하죠. 한적하다는 건 세 맞추기는 또 반대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아래쪽에 1층에는 이제 식당도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건물 내부를 좀 들여다 볼게요. 몇 층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층 기준으로는 한 층에 8개 호실이 있거든요. 투룸이 있습니다.
27번 물건이 투룸이에요. 8호 라인은 방이 2개네요. 나머지는 1.5룸이네요. 근데 오피스텔이 방 하나만 따로 있어도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충분하거든요. 분양을 높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안 돼서 그렇지 경매로 싸게 받아서 세 주면은 수익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건물 상태를 보고. 오, 너무 괜찮다. 우와. 특히 이렇게 분양이 안 됐던 건물은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막 물이 샌다거나 신축인데도 자재를 좋은 걸 안 썼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이걸 안 뗀 거 보면 나머지는 다 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여기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땐 웬만하면 여기 벨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지금 27개를 다 눌러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분위기를 보는 거고, 또 폭이 되게 넓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의 포인트를 줬네요. 세대수 대비해서 엘리베이터가 1층을 제외하고 8대니까 100세대 정도가 한 대 엘리베이터를 둔다. 좀 부족하긴 하네요. 보통 50세대가 한 개를 해도 좀 빠듯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2배니까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막힐 수도 있겠다. 비상구 엘리베이터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있네요. 주차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덜할 수는 있겠다. 오피스텔이고 지하철과 가깝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대수나 이런 게 좀 넉넉할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가 약간 누수가 있다. 여기는 물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여기 하자가 있네. 기계식 주차로 넣어서 내려와야 돼요. 기계로 내려와서 차를 여기에 대는 거지 직선으로 가는 그런 주차장은 아니네. 2층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낮 시간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다고 하지만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주차 공간은 환기가 좀 안 돼서 그런지 좀 곰팡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곰팡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이 만약에 1208호다 하면 1208호에 해서 살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래층인 1108호에 가서 누수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없는지. 모든 원인은 물입니다. 큰 공사, 바닥을 뜯어야 되는 공사도 대부분 이제 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확인을 해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집 윗집은 거의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랫집 윗집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누수만 내가 파악을 하면 나머지 비용은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심플해요. 어차피 매매 안 되는 거 아니까 전세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지 말고 공시가 126% 조사해서 그 금액을 알려주세요. 보증보험 여기까지 되는데 이 금액 받아줄 수 있어요? 여기 방도 하나 따로 있어요. 신축이에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주소 불러주면 아니까. 그러면 월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그것도 그냥 물어보지 말고 보증금 기준을 잡아주세요. 보증금 2천이면 월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대답하기 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시 모르니까 매매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근데 아마 힘들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이 다 안 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전세가보다 싸게, 얼마 싸게 받아야 되냐, 비용 다 내고도 풀피가 돼야 됩니다. 풀피가 한 제 생각에 500에서 1000 정도는 최소한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 1억 3천 초반 정도에 받아야 1억 5천 전세 맞춘다는 기준하에 풀피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틈새를 잘 노리셔서 단독 낙찰이나 또는 2명 입찰 이 정도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7개가 나와 있고, 아파트 한 번 유찰된 건 큰 건데 오피스텔은 지금 2번, 3번 유찰된 것도 권리 분석 문제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27개 나온 것 중에 좀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네, 예. 그 권선동의 오피스텔 월세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그 월세를 찾는 건 아니고 그 경매 나온 게 있어서, 네네. 그 테마라는 오피스텔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경매로 받아서 월세로 네. 이제 매물 내놓을 건데, 네. 요게 8.2평이고 방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1.5룸. 네네. 신축이고. 네네. 요 월세 얼마 정도 받을까요? 글쎄요, 한 1265, 70? 한번 불러봐야 돼요. 1.5룸 기준 말씀이시죠? 네네. 요거 요즘 보증보험 126%는 다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역에? 거기가 지금 저기가 KB 시세도 없고 저기도 없을 텐데, 공시가격도 없을 텐데,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나와요, 거기가? 나오죠. 예, 오피스텔 홈택스에서 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26% 하면 1억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전세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요 정도면. 안 들어가죠. 얼마 정도 되나요, 전세가? 글쎄요, 처음에 분양할 때 거기가 한 1억 6천인가 전세를 놨던 걸로 아는데요. 이게 보통 그런 도생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전세가 떨어져요. 사장님, 그 도생은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네, 어차피 똑같아요. 예, 뭐 대규모 지금 정식 오피스텔이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회사가 허가를 그렇게 냈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그걸 오피스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모르겠어요. 1억 한 3, 4천이면 나가려나? 매매는 아예 안 되죠. 예, 지금 전혀 그 뭐 근처도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피스텔 많이 네. 중개하시죠? 네, 저희는 전세는 거의 중개 안 해요. 아, 월세로. 이쪽으로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지금 20 몇 개가 나와 있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